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우리 원가회계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를 힘들어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 업계에 진입했을 때 회계 원리부터 그러니까 즉 재무회계부터 합니다. 근데 원가회계를 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처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전산 회계 1급 이렇게 할 때 안 하다 보니까 여기를 처음 하는 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일수록 뭐냐?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해야 되고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사례를 막 그게 결국 뭐냐? 공장의 막 생산 현장 이걸 막 설명을 막 묘사를 막 합니다.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아, 요게 어떤 의미구나. 결론은 뭐냐면 의미만 알면 얘가 재무회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목차를 보시면 원가회계에 이제 개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용어가 막 나와요. 우리 제일 처음에 뭐 회계 처음 할 때도 새로운 용어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잘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제조 원가의 흐름인데 이제 제가 T 계정을 3개 그래요.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제일 처음 회계 원리할 때는 뭐예요? 분계하고 뭐 전계하고 이렇게 재무제표 작성 과정 그거예요. 그거. 여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하면 원가회계 쉬워요. 그게 거꾸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원가회계 포기한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죠. 수포자. 수학 언제부터 포기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 잘해오면 셈이 빨라요. 너 똑똑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산수 재밌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이제 가면 인수분해 같은 거 막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면 나 수학에 재능이 있네. 물론 대학교 가서 막 수학해보면 완전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때 만약에 이번에 구구단을 좀 늦게 외웠다든가, 그죠? 아니면 인수분해 갈 때 좀 막혔어, 이렇게. 그래서 난 수학 싫어, 막 나 숫자만 나면 막 골치 아파,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 되죠. 이거 마찬가지죠. 원가액이 어디 힘들어, 여기. 제조원가 흐름. 그 다음에 이 제조원가가 직접 원가가 있고 간접 원가가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접 원가 중요하고 간접 원가를 배분합니다. 엘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엘로케이션이에요. 이렇게 배분하는 거. 이따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테마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게 여기 종합원가. 종합원가 5단계로 해. 5단계. 왜냐면 단계를 외우란 뜻이 아니고 어떤 풀이하는 과정을 막 설명했는데 워낙 좀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배워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산수했을 때 9 곱하기 8. 한 자리 한 자리. 29 곱하기 8. 이게 뭐예요? 두 자리 한 자리.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29 곱하기 68.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두 자리, 두 자리. 그다가 뭐 429 곱하기 68. 이런 식으로 세 자리, 두 자리.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두 자리, 한 자리 이런 느낌에다가 여기 종합원가 가면은 한 이런 느낌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힘들다. 근데 여기도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쉽다. 그 얘기는 거꾸로 제가 어떤 논리 같은 거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공식이랑 공식의 유도 과정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제가 막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저는 또 어떻게 대충 뭐 공식만 외워서 그러면 뭔가 조금만 변형되거나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제일 처음에 이제 원가액인데 원가액에 뭐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다른 말로 기업회계예요. 즉,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가 있죠. 그게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얘는 정형화됐죠. 왜?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게 재무회계입니다. 그 재무회계 상대 개념이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는 뭐냐? 매니지먼트. 자, 경영자가 회사 관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지난 1년을 정리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실적 같은 거. 이 관리회계는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기존에 뭐냐면 자동차 산업을 해왔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보고한 게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뭐냐? 야, 자동차의 미래가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미 다 모두가 막 자동차 하고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차 수명이 짧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차가 12만 킬로인가에 정리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 30만 킬로 넘어도 뚜렷한 고장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물건을 막 좀 샀다가 몇 년 지나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뭐 신발이 이것도 막 달아 없어가지고 막 구멍 뚫려가지고 신발 버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옛날만큼 이렇게 왜냐면 샀으면 옛날 같으면 뭐 양말 샀어 이렇게 그럼 금전 뭐 구멍 나고 새 양말 사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새로운 사업에 좀 진출하자. 그럼 드론 산업에 진출하자. 미래 전쟁은 뭐 드론이고 뭐 드론이 되게 막 총망받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 드론 산업에 진출했을 때 우리의 예상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경영자한테 보고해서 회장님 우리 지금은 드론 산업 진출해야 되면 이렇게 막 설명해야 될까. 그게 바로 관리회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원가회계는 뭐냐? 이런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품 원가 계산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분량이 공부하다 보면 재무회계가 쉽게 말하면 한 8 정도 되고 이제 내용 분량이 관리회계가 뭐냐면 한 1 정도고 원가회계가 1 정도 돼요. 분량 자체가. 그래서 이 원가회계를 여기 재무 쪽에다 보시면 너무나도 재무회계가 커져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원가 관리회계라고 이제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세요. 얘는 내부 이해관계자 있잖아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경영자라고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산업에 진출할 거냐 말 그런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그래서 여기 보면 보고서가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회장님 스타일이에요. 느낌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 꼼꼼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대충 말로 때는 회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야 보고서 써서 제출해. 이럴 것 같고 한화에 이제 김승현 회장이 있어. 그분은 뭡니까? 아들이 어디 갔는데 맞고 오니까 본인이 출격해가지고 라이트 한 방 내리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분 일화가 많아요. 이렇게 막 뭐 자기 뭐 직원들이 뭐 회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같이 비행기로 외국에서 이게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야구 하나 맨날 지고 뭐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니까 좀 약간 어찌보면 약간 리더십이 있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분은 보고서를 막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마치 이건희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하면 싫어하죠. 야, 결론적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일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 길게 하면 싫어하고 야 사업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결론만 얘기하란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는 게 그거고 여기는 주주총회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법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총 얼마 전에 주주한테 통지서를 다 보내야 돼요. 주총 열겠습니다라고. 그런 게 없으면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예요? 갑자기 회장님이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뭐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면 전화 온다고요. 또 문자를 보내면 카톡을 막 보내요. 그래서 이사는 뭡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이사님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회장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락 오면 새벽이라도 바로 카톡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와야 되고. 또는 회장님이 갑자기 야 내일 아침에 사우나로 다 집합. 이렇게. 그래서 사우나에서 얘기할 수 있어. 그죠? 아니면 뭐 관악산 꼭대기 뭐 연주대회 거기서 뭐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정 보고서라는 거 이거 특정 보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경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보고서 양식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재무회계는 공적인 거예요. 주주하고 회사의 경영자한테 공적인 관계에 이렇게 투자자하고는. 이거는 사적 관계예요. 이제 회사 회장님하고 이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과의 관계예요. 그죠? 이건 사적인 관계다. 아무튼 요 뜻을 좀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상식이에요. 우리가 재무회계 때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건 재무회계 때 한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뭐냐? 원가회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뭐냐? 우리 회사가 이마트예요. 이마트가 오리온, 농심 이런 데서 뭐 이제 과자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아니면 라면 같은 걸 사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가 계산 할 필요, 왜? 사오는 게 원가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냐? 현대자동차예요. 삼성이에요. 뭐 갤럭시 뭐 25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제품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기본 로직은 이겁니다. 여기다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철판, 타이어, 유리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통상 뭐라니 걔를 재료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뭐 직원들, 공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 걔를 인건비잖아요. 근데 원가 시간에 인건비란 말을 쓰지 않고 얘를 노무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장이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도 뭐 고려하에 뭐 이런 데 막 불나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뉴스에 막 나오고 있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화재, 보험 뭐 이런 거 들어야 돼. 만들어 놓은 거 다 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아무튼 뭐냐. 이렇게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아닌 걸 다 뭐래. 얘를 경비란 말을 써. 경비. 제조 경비다. 이러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얘를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써볼게요. 원가의 3요소,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생산량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단위당 원가, 개당 원가. 그럼 여러분 단위당 원가는 왜 구해야 돼? 여기다가 마진, 이익을 붙일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가격이 되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정할 거는 뭐냐? 자동차 한 대의 제네시스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뭐 G80이다. 그럼 G80 한 대 가격을 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원가부터 나와야 돼, 원가. 거기다 마진 붙여서 가격이 책정돼. 그러니까 원가가 안 나오면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가격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그죠? 이렇게. 여기는 관리회계 영역이에요. 가격 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막 침투 가격.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막 새롭게 진입하려면 싸게. 그래야지만 관심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막 마트 같은 막 생기면은 엄청나게 막 할인 막 들어가가지고 손님 막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이니 뭐니 다 뭐 미치고 막 하는 거 이렇게. 고객을 다 점유하고 막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튼 뭐냐면 가격 같은 걸 정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을 정하고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부터? 원가부터 나와야 돼, 원가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원가 관리회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머릿속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용어 같은 거. 그걸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상기업, 제조기업인데 여기 상기업 있죠? 이건 뭐다? 재무회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이제부터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 그래서 제조기업은 여기 나와 있죠. 제품. 그래서 매출원가가 뭐냐? 판매한 제품의 제조원가. 이걸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조기업이 힘들어요. 당연히. 왜? 제품원가를 내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상기업은 쉽죠. 왜? 사오는 값이 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그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그림이 나와서 그림. 그림이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여직 배운 게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는데 원가회계, 이걸 뭐라 하냐면 원가회계 양면성. 양면성 또는 얘를 이중성.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중성.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너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영역이면서 동시에 관리회계. 재무회계 영역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조기업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원가를 갖다가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원가를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원가 통제 및 성과 평가 뭐 이런 걸 나와 있죠. 원가 통제 및 성과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관리회계 영역이다. 관리회계.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을 짠다든가 이렇게 또는 관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별 주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재무회계는 뭐다? 과거를 정리하는 건데 근데 우리 회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제조기업이에요. 그럼 제품 원가를 계산을 해줘요. 제품 원가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뭐냐? 관리회계는 우리 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가 되냐면 원가적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원가회계 양면성 또는 이중성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가격을 그런 게 여기는 관리적 의사결정이 된다는 뜻이. 그리고 여기 보면 원가 통제 성과평가는 우리한테는 시험 보면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 표준원가예요. 표준원가. 표준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얘만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돼 있냐면 우리 이제 이게 표준원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이렇게. 자, 우리 표준원가가 있어요. 표준원가. 여러분. 이 표준원가의 반대말은 이제 실제원가인데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과평가. 항상 우리 성과평가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냐? 뭘 제시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이거예요. 애한테 야, 너 열심히 해라. 그럼 애는 열심히라는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시해야 돼. 야, 너 80점 넘으면 자전거 사주고 너 90점 넘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게 표준원가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야, 원가 절감해라.
그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이 제품의 원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들어갈 때 플랜카드 써놓은 거예요. 우리 제품 개당 원가 10,000원 달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바로 뭐다? 표준 원가. 그럼 이런 거 왜 하냐면, 만약에 직원들이 현재 원가가 1,500원인데 이걸 10,000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왜? 생산을 더 열심히 한 거죠. 쉬는 시간도 막 줄이고 해서. 그럼 잘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과평가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원가 500원 절감됐죠? 그럼 우리 서로 반띵하자. 나도 열심히 너희들 잘 통제했고 너희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보너스로 250원 주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당 200원씩 250원씩. 왜냐하면 이걸 안 주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80원 넘으면 자전거 사주기로 했어요. 80 넘었는데, 야, 그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뭐 그걸 왜 자전거 왜 사달라고 그래? 그럼 얘가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정말로 해야지만, 이제 뭐 사줘야지만 그거 할 거야. 직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달성하면 우리가 보너스 주겠습니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거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게 바로 뭐냐면 표준원가가 이게 다 관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관리적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원가적 정보 같은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재무회계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회사의 과거를 정리한다. 그 다음 여기 관리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뭐 성과평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고, 또는 뭐 의사결정 이런 거랑도 관련돼 있다. 또는 뭐냐? 계획, 예산 짜고 어떤 계획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가회계가 뭔지, 재무회계가 뭔지, 관리회계가 뭔지. 여러분 세무회계는 알죠? 세금 낼 때 이게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경비 처리가 되지만 세무상 안 되는, 지금 뭐래? 벌금. 영업사원이 과속했어요. 영업하다 보면 뭐 정신없이 막 전화 오고 안 받으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 같은 거 잘 못 볼 수도 있고. 그게 다 사실은 영업하거나 이런 사람 마음이고. 사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연예인 매니저분들. 그죠? 그 매니저분들은 기본적으로 200km 이상을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시간 내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속 찍혀도 돼요. 대신에 시간 내에만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 같은 거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같은 걸로 막 짧은 거리 막 하다가 막 잘못하면 사고 나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일 왜냐면 워낙 스케줄이 막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매니저 천발 조건 제 1순위가 뭡니까? 2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 한 번씩 잘 보시고. 자, 그다음 보세요. 원가에게 목적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진도 나가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다. 당연히 여기 보세요. 원가 관리의 목적이 쉽게 말해 여기. 원가 통제. 이렇게. 아까 우리 표준 원가니 뭐니까 설명드렸었고,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하는데 이게 다 관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또 경영자한테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 같은 걸 하고, 재무회계 목적으로는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주더라. 아무튼 요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원가의 개념까지만 한번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은. 여기 보세요. 원가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영화 같은 때 보면 제작 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만들 때 들어간 뭐 스타워즈라든가 이렇게. 그죠? 또 뭐 우리 마블 시리즈 뭐 이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런 거. 그럼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돈. 그게 바로 제작 원가고,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제작 원가가 아니고 뭐예요? 제조 원가예요.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그치? 여기 나온 이게 전자칠판이면 이 전자칠판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자원, 그죠? 그거를 합해 놓은 거. 그게 바로 뭐다? 원가가 된다. 여기 보세요.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여기서 뭐냐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지출한 경제적 자원 희생을 화폐 금액으로 했죠. 이게 바로 뭐다? 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 되는데, 이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잖아. 여기다 써봐.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이 어려워. 안 팔렸다는 뜻이에요. 안 팔렸다. 그 효익이 소멸된 거, 이건 팔렸다고요. 판매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안 팔린 건 자산이에요. 팔린 거는 비용인데, 여기 보세요.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한 건 팔린 거고, 이런 건 감모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모 손실 같은 건 재무회계 시간이 다르고, 원가 시간이 잘 안 나와요. 다 이게 나온다. 팔리면 뭐로 비용 처리된다?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본사 직원의 인건비는 비용이에요. 판관비. 이게 우리 재무회계 끝날 때 수익 비용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근데 공장 직원의 인건비가 있어요. 급여.
걔는 비용이 아니에요. 손익계산 판관비 안 들어. 걔는 뭐냐? 제품 원가예요. 우리 회사 자동차 회사예요. 공장 직원의 급여는 자동차의 원가예요. 제네시스 원가예요. 소나타 원가예요. 아반떼 원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걔는 언제 비용 처리돼요? 팔리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 그러니까 급여는 비용화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써볼게요. 언제?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 비용 처리되냐? 그러니까 본사 직원 급여는 올해 손익계산서 비용이에요. 공장 직원의 급여는 걔는 일단 재고자산이에요. 제품 원가. 그 차가 팔리면 그때 비용 처리됩니다. 그죠? 왜? 수익 비용 대응 원칙. 팔릴 때 매출이 발생해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회계 끝날 때 그 수익 비용 대응 있잖아. 그거랑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거니까 일단 이걸 올해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만들어 놓은 게 팔릴 때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다 매출 원가를 그때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팔릴 때. 그럼 팔리기 전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걔는 자산이 되죠? 그 자산 이름이 뭐다? 그게 제품이라고요. 재고 자산이 되고 그게 제품이 된다. 자, 아무튼 여기 용어 있죠? 이거 잘 봐두시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부분이죠. 말이 어렵잖아요. 안 팔린 거 걔는 자산입니다. 효익이 없어요. 팔린 거 걔는 비용이라고요. 그 비용 이름이 뭐다? 매출원가예요. 이렇게. 이 표를 여러분 외우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자꾸 이해하셔야 되고 요거 개념 이해하시라. 그 다음에 여기 원가의 분류, 여기 원가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만 한 번씩 써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상이한 목적. 상이한 원가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different purpose, different cos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냐? 경영자, 목적이 의도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여기 상이한 원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 여러분들 중에는 원가에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의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에 따라 원가가 다르니까 원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많은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여기서 볼 때 봐, 밑에서 볼 때 위에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요거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말로 이렇게 해요. 실제 원가가 사후. 사후가 뭐 사후 세계 이게 아니에요. 생산 후예요. 사전 원가는 생산도 하기 전에 원가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기 실제 원가는 재무회계 목적이에요. 예정 원가는 관리회계 목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어려운 게 이것만 읽으면 망한다고요. 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사후 원가예요. 사후 원가. 이게 뭐냐면 실제 원가인데 이건 뭐냐?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에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언제 만드냐? 여기 보세요. X1년도, X2년도면 이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다 끝나고 재무제표 만드니까 얘는 이때 원가 계산해도 돼요. 그게 여기 있는 실제 원가라고요.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 거기다 마진을 붙이면 가격이 나오죠? 그러면 연도 중에 물건을 팔아요. 제가 파란색 해볼게요.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이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 원가 중에는 고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김밥을 만드는데 임차료가 있어요. 월세가 100만 원인데 한 줄 만들면 뭐 얼마짜리 김밥? 100만 원짜리 김밥이에요. 10줄 만들면 10만 원짜리. 100줄 만들면 얼마예요? 10,000 원짜리고 1000줄 만들면 1,000원짜리 김밥이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제가 규모의 경제하면서 고정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개당 원가가 다운된다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가격 경쟁에서 매우 유리하자니까 간의 수공업을 하냐, 막 공장에서 대량 찍어내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컵을 만드는데 집에서 이제 흙 같은 거 구워가지고 마치 도자기 하듯이 이런 게 있고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를 봐보세요. 우리가 생산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개당 원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산량은 12월 31일 날 나온다고요. 요거는 12월 31일 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도 중에는 생산량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기 예정 원가라는 게 여기 예상 원가예요. 몇 개 정도를 생산할지, 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예정 생산량을 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는 예정 원가, 예정 원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관리액의 목적이라고요. 가격 같은 걸 정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친구들끼리 뭐 제주도다, 뭐 동남아 뭐 이렇게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친구의 첫 반응은 뭡니까? 야, 회비 얼마씩 거둘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우리 n분의 1로 하자. 돈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나는 내가 한 100만 원이면 가고 100만 원보다 또 너무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갔다 와서 하자. 가냐고 안 가죠. 그러니까 총무의 역할은 뭡니까? 예상 경비, 예상 참여 인원에서 어떻게 돼요? 1인당 예상 원가, 그죠? 예상 회비를 정해줘야 돼요.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기업도 물건 막 팔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입니까? 일단 우리 생산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연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연말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게 얼마가 될지 알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예정 원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전적인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생산도 하기 전에 미리 원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 여기 다음 수업부터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의미를 지금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설명을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것만 달달 외워요. 이렇게. 이거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 원가에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잠깐 쉬었다 2번 보시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